안녕하세요. 코인 브리핑입니다. 요즘 이란 관련 지정학적 긴장이나 또 FOMC 회의 결과 같은 거시경제 뉴스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어둡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강세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는데요.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시죠. 먼저 좀 눈에 띄는 건요.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특정 자산들이 되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증시는 분쟁 중에도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암호화폐 쪽에서는 서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IPO 이후에 무려 6배 넘게 급등했어요. 와. 네, 그렇죠. 6배면 네. 정말.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도 자체 결제 서비스 발표랑 맞물려서 16%나 뛰었고요. 이런 현상을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단순히 몇몇 종목이 오른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온기가 도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보통 하락장이라면 특정 호재가 있는 자산만 잠깐 반짝하고 말 텐데 지금은 마치 뭐랄까 버블 초기처럼 여러 자산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되거든요. 버블 초기요? 네. 그러니까 서클이나 코인베이스의 급등은 물론 개별 호재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나 투자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다. 뭐 이런 증거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특히 서클처럼 IPO 직후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쭉 이어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확실히 그렇네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를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듣는 분들 중에는 서클이나 코인베이스는 워낙 명확한 호재가 있으니까 당연히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걸 시장 전반의 온기로 보기엔 조금 성급하다 이런 시각도 있을 텐데요. 다른 좀 소외되었던 자산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해도 온갖 비판에 시달렸던 그 한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시죠. 네네.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눈에 띄게 올랐고요. 그리고 두선 우선주 같은 경우는 무려 4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400%요? 와, 네. 이게 마치 2021년 강세장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국내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건 꽤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특정 섹터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좀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좀 소외되었던 주식시장까지 온기가 도는 모습이라면 자산시장의 그 항공모함이라고 불리잖아요. 움직임이 가장 둔하다는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맞습니다. 부동산은 보통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후행 지표로 보죠. 일반적으로 코인이나 주식시장이 정점을 찍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반응하는데요. 2021년 사이클을 한번 복기해 보면 비트코인이 4월 정점, 그다음 알트코인이 5월, 코스피 코스닥이 6, 7월, 그리고 서울 부동산이 10월에서 11월 이런 순서였습니다. 아, 순서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최근 서울하고 주요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꿈틀거린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본 것 같아요. 가장 무거운 자산마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산들의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시장 사이클은 대략 어디쯤 와 있다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 자산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현재는 비트코인, 빅테크 주식, 그리고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같은 대표 자산들이 먼저 상승한 1단계를 지나서 이제 이더리움, 중소형주, 그리고 수도권 외곽 지역 부동산 같은 다음 주자들에게로 온기가 확산될지를 가늠하는 2단계 초입. 네, 그 정도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2단계 초입이요? 네. 예를 들어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핵심 지역 외에 안양, 동탄, 수원 같은 이른바 2급지에서도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산 가격 움직임 외에 혹시 강세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제도적인 변화나 다른 증거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하락장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IPO, 기업 공개 열풍입니다. 최근 한두 주 사이에만 해도 크라켄, 업홀드, 제미니 같은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IPO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란 뉴스가 막 쏟아졌어요. 아, 정말요?
네, 아시다시피 시장이 안 좋으면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IPO는 보통 연기되거나 취소되기 마련인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분위기가 다르군요. 네. 그리고 또 2025년 상반기에만 31개의 암호화폐 ETF가 신청되었고요. 전문가들은 올 여름에 최소 10개 이상 승인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하고 시장 구조 법안, 이걸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고요. 와, 확실히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덜청득인 것은 과거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까지 비판했던 JP모건 같은 거대 금융기관의 태도 변화입니다. 최근에 약 2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JP모건까지요? 네, 비트코인 ETF를 담보로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거나 또 SEC랑 규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건 암호화폐가 더 이상 변방의 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주류로 편입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지정학적 불안이나 일부 경제지표 부진이라는 이런 안개 속에서도 시장 곳곳에서는 하락장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네요. 이례적인 개별 자산 급등이라든지 소외되었던 자산의 반등, 또 가장 느리다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시작, 그리고 IPO 열풍과 가속화되는 제도권 편입까지 이런 것들이 강세장 초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각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에 때로는 좀 지칠 수 있겠지만 이런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하락장에서는 보통 IPO가 연기되고 상장 폐지가 늘고 규제가 강화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방향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시장의 여러 신호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청취자 장신께서는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인브리핑이었습니다.